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호양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호양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양우. 2000년 말꿈번으로 입대일은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그날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당시 나는 170이 좀 안 되는 작은 키에 몸무게는 50kg이 될락말락할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고 체력이나 힘도 남들보다 약한 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과 눈치가 느린 편, 그리고 잘 안 들리는 귀. 장애 판정은 아니었지만 남들보다 청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주었다. 그렇게 배기보충대를 거쳐 신교대에 입소.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에이스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 적응했다. 2주차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 쪽이 아주 살짝 콕 찌르듯이 아팠다. 야, 나 가슴 쪽이 살짝 뭐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 야, 너 그거 심장병 아님? 심장병? 오호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대한 시기가 7월이니만큼 그야말로 땡볕 아래 엄청난 무더위, 가끔 열사병 등으로 의무대에 실려가는 동기들이 있었는데 다녀온 동기들이 야, 의무대는 TV도 볼 수 있고 에어컨도 나와. 진짜 개꿀임. 마침 아픈 연기라면 자신 있었던 병약한 청년이었던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꼼수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다음날 오후에 훈련 하나를 마친 후 생활관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며 연기를 했다. 야, 113번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숨이 안 쉬어집니다. 가슴이 막 쑤시고. 나는 숨을 꾹 참고 불규칙하게 호흡하며 혼신의 연기를 했다. 내 꾀병 연기가 잘 먹혔는지 의무대로 직행.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당연하다. 꾀병이니까. 그러면 늑막염인가? 근데 너 이상하게 심장이 크네? 그렇게 대충 넘어갔고 의무대에서 약을 먹고 링거까지 꽂은 채 1박을 했다. 신교대에서 보는 부하거래 아브라 카타브라 뮤직비디오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렇게 하루 꿀같은 시간을 보내자 더 못된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힘든 훈련을 앞둘 때마다 더 꾀병을 부려 의무실에서 꿀을 빨았다. 그렇게 세 번째 의무실에서 꿀 빨던 도중 청천벽력가드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그건 바로 신교대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 의무대에서 있었던 기간만 거의 일주일이고 그동안 빼먹은 훈련이 너무 많기에 다음 기수가 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함께 훈련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그제야 아차 싶었지만 뭐 어쩌겠는가. 다음부터는 꾀병을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훈련을 받자는 생각을 하며 의무대에서 며칠간 시간을 때웠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의관님이 군 병원으로 정기 진찰 나갈 사람을 골랐고 나 역시 함께 진찰을 나가게 된다. 아마도 의무대에서 확인이 힘드니 좀 더 큰 병원에서 진찰해보자는 군의관님의 배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고 이왕 지어낸 얘기 그냥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군병원 군의관님이 마침 우리 병원에 새 초음파기기가 들어왔는데 원래 심장용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도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할 거야. 새로 들어온 기계 써본다며 싱글벙글하는 군의관.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초음파기기 진찰을 받아보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심장 근처를 확인하는 순간 군의관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아 젠장 들켰나? 꾀병이 결국 걸려버렸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던 찰나 진찰해준 군의관과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군의관 둘 다 나에게 빨리 인솔간부 데리고 와! 라고 급하게 다그쳤다. 우리를 인솔해 오신 간부님은 나이 지긋하신 행보관님. 군의관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초음파 결과 심방 중격 결손이 발견됐습니다. 심방 중격 결손, 일명 ASD, 심장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나 있는 선천적인 병이라고 했다. 위험하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 당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백혈병을 통보받고 좌절하는 느낌이랄까. 순간 멘붕에 빠진 나를 두고 행보관님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수도병원 갈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행보관님의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 심장에 빵꾸가 났답니다. 신교대로 짐을 가지러 갔더니 내 짐들은 모두 더블백에 담겨 있었다. 수도병원 가서 열어보니 놀랍게도 속옷들은 전부 털린 상태. 아마 내가 며칠 동안 안 오니 쟤는 이제 못 오래구나 싶어 동기들이 속옷들을 전부 털어버린 듯. 갑자기 어디론가 보내지는 내 모습을 본 동기들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유독 나를 잘 혼내던 조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마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까딱하다가 골로 갈 뻔했다는 소문이 신교대 전체에 퍼진 듯. 수도병원에 도착.
도착. 병실을 지정받은 뒤에야 가출했던 멘탈이 돌아왔고 날짜는 이미 8월 초. 다들 병장에 상병 1병 2병 나만 훈련병이다. 긴장되어 굳어있던 내게 훈련병? 이야 2주차면 1병이네 1병. 여기 아저씨는 3주차라서 상병, 나는 4주차라서 병장. 다 훈련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내 긴장을 풀어주던 심근경색 병장부터 병실에 온 거 환영한다고,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휴지곽에 숨겨놓은 핸드폰으로 야구 동영상 보여주던 다리골절 모상병. 내가 하얗고 어리버리한 게 귀엽다면서 아기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예뻐하던 희귀병 걸린 취사병. 여기서 MRI 찍으면 공짜니까 뽕 뽑아! 라면서 MRI 적극 권장하던 군의관님. MRI 검사를 엄청 꼼꼼히 받았던 기억이 난다. 마침 대학교가 방학이고 친구 두 놈이 국토대장정처럼 도보 여행 중인데 주변에 있다고 해서 부루마블 큰 거 하나 돈 줄 테니 사달라고 부탁해서 반입했다. 친구들 덕분에 병원 사람들 모두와 정말 즐겁게 게임을 하다가 간호장교님에게 걸렸고 도박성 놀이라 불건전하다고 압수해 가셨다. 또한 장기 외출 있을 때마다 과자 같은 거 왕창 사서 소등 시간 이후에 신문지 등으로 문틈과 창문 빛 안색에 가린 후 조촐하게 건강기원 파티를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수도병원에 온 지 약 2주가 흐르고 나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외출하게 된다. 수도병원에서 수술하기엔 장비와 의료진의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 군의관님이 써주신 소견서를 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입원,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도 간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고 입원 후 일주일 뒤 수술. 수술은 잘 됐고 중환자실에서 약 10일간 회복,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긴 후 9월 말까지 회복 기간을 가지게 된다. 10월을 맞이하며 수도병원으로 돌아온 내게 남은 중요한 이벤트, 의무심사. 의무심사는 얘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 여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나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보라고 했고 한 이틀 정도 지난 후 신체 등급을 무려 5등급으로 조정한다는 판정과 동시에 귀가 조치가 내려진다. 확실한 전역 명령은 11월 중순에 내려올 것이고 그때까지 일단 집에 내려가서 쉬라는 것. 그렇게 나는 7월 초에 입대해서 10월 초 집에 와버리는 초스피드 전역을 하게 된다. 퇴원 수속 중 군번이 뭐예요? 모릅니다. 아니 군번 모르는 군인이 어딨어요? 아, 제가 훈련소에서 2주차 때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 아직 군번을 모릅니다. 황당한 군무원의 표정을 뒤로하고 집에 도착. 어머니께서 울먹이시며 내가 아픈 것이 마치 본인 탓인 것 같다고 하시며 꼭 안아주셨다. 한 달 후, 대략 11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전역증을 받기 위해 수도병원에 방문했다. 당시 나는 사복을 입고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정문이 아닌 옆에 면회소 겸 식당에서 볼일을 보고 하지만 나는 들어갈 때 위병소에 있는 근무자에게 전역증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수속을 밟고 전역증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정문을 거쳐 나갈 때도 신분과 목적을 다시 확인했는데 아까 그 위병이 내 전역증을 보고 묘하게 눈빛이 변하는 것이 보였다. 전역 당시 계급에 이병이라고 적힌 걸 본 듯하다. 내게 잘 가라고 인사해 주었는데 그 목소리에 부러움이 잔뜩 담겨 있었다. 당시 서울병원의 수술비와 병원비는 모두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었고 어릴 적부터 드러났던 싸제보험은 싸제보험대로 보상을 받았다. 부모님께서는 세금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다. 그 후 치료에 전념, 건강검진도 잘 받아서 약 3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체중이 불어나면서 체력도 좋아져 현재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참고로 내가 수술한 직후에 신체 등급 기준이 바뀌면서 나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4급이나 PX병으로 복무한다고 한다. 지금은 기준이 더 올라간 듯. 그때 가슴에 작은 통증을 무시하고 무더위에 훈련을 받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까? 그때 꾀병을 부린 게 천운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가끔 고향 친구들 4명과 함께 5인용으로 종종 뭉치는데 내가 5급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다 모이면 신기하게도 스트레이트가 완성된다. 평생 가자 친구들아.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